5950에다가 바로 털리는 건가요? 아, 바로 빨리. 랜선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랜선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 다행히 본기랑 하나는 남았네요. 본기 하나는 남고 떨어졌네. 얘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950까지. 좋네요. 5950 딱 찍고 여기에서는 마이크로는 정산하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거 계속 홀딩 할 거예요. 여기만 돌파는 60으로 바꿔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천하장사입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해서 제가 $1000 미션 하는 도중에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21,000달러 정도 수익을 냈고,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매매를 종료를 하고 댓글이나 이렇게 많이 남겨주신 글들을 읽어보고 그 Q&A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큰 모니터 앞에 준비했습니다. 네, 예수금은 그 나스닥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17,600달러거든요.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로 세팅을 했고, 나스닥은 한 계약씩 하고요. 나스닥은 한 계약씩 하고, 가끔 제가 이렇게 조금 장기 포지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들고 갈 때, 그때는 돈이 남는 돈 있으면 남는 돈을 마이크로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아니면은 마이크로 나스닥보단 콘을 합니다. 콘이 요즘에 최근에 재밌게 이렇게 해서 그때도 보여드렸잖아요. 콘을 한 낮에 이렇게 5시 넘어서 오늘은 상방인지 하방인지의 방향성을 보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셀 것 같으면 3개, 움직임이 약할 것 같으면 5개 정도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죠. 그리고 콘은 $200 정도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목표고, 계약수가 있으니까 금방이거든요. 매티가 안 돼서 $200 넘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100 이상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선 포지션을 들고는 있는데 하방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좀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장세를 보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보면서 지금은 시작이 어떻게 됐으니까 하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일 힘든 구간이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해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가 나와요. 여기에 같이 이렇게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면 보통 이 하방 한 다음에 지켜주면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돼서 여기 위에까지는 상승을 한다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상으로만 보는 건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작할 때 시작가가 상승으로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하락을 하는 도중에도 시가를 돌파해서 양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스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장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중립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음봉이긴 한데 중립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S&P가 마이너스 0.3, 나스닥이 플러스 0.02, 콘도 플러스, 골드도 약간 플러스 0.05, 플러스 항생이 마이너스 0.58,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중국장 위주로 이제 봐야 되는 시간대니까, 중국장에 비교해서 중국장이 막 크게 하락을 하면 나스닥 S&P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뭐 유럽장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보잖아요. 하락장이다 그럼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장세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표나 이제 여러 가지 환율이나 전반적인 세계 동향을 많이 보긴 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래요. 왜냐면 노하우 같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세가 안 좋아, 내일도 안 좋을 것 같아, 그 다음날도 안 좋다라는 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환시키려면 뭔가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던가 발표가 있다던가 지표 발표 때 크게 뭔가 이렇게
역전의 말을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니면 추경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기 전에는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꺾이고 더 이상 이제 추경에 대한 그 호재가 끝났다고 보고 지금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나스닥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 어제도 많이 밀렸지만 이게 사람들이 아직은 완전한 하방이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저희는 그 대한민국 시간으로 새벽 2시 3시 이후에 쫙 당겨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제 이렇게 떨어지고 끝났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충분히 하락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만큼 올려줬으면 다음날 대체적으로 상승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전에 잠깐 상승을 하다가 지금 보면 시가가 깨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락세로 보는 게 맞죠. 왜냐면 반등은 나오지만 여기 이 3일 동안에 봤을 때 전반적으로 누름세다.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매도 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시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서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포지션을 정해서 갑니다. 근데 이건 정말 노하우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차트만 보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10시입니다. 10시에 한번 상방을 튀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려는 10시부터 상방을 튈 때는 조금 기다려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갈 때는 따라잡을 때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따라잡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내가 하방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하락을 잡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가 한번 만들어지고 박스가 깨지는 시점 그 시점을 보거든요. 그럼 여기가 고점 여기 박스가 만들어지는 시점 해갖고 여기 요 자리 보이죠? 횡보 자리 요 횡보 자리에서 박스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요거보다 이탈을 하면 하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에서 올라올 때 요 고점을 돌파하냐 그쵸? 그러면은 요 고점을 돌파 못하면 여기 자리가 매도로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다만 올라오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걸 보고 잡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스권 이탈과 역배열로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에서 지금 역배열로 돌아가잖아요. 1분 차트인데 역배열로 돌아가는 이런 자리들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올라가다가 약하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계속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박스 깨지면 더 세게 하방. 그 새로운 박스 나오고 박스 깨지면 더 하락. 지금 여기서도 여기 밑에까지 찍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선 그어놓은 것처럼 여기 박스 690 자리 박스가 돌파를 하냐 안 하냐만 보고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방송 중이니까 제가 하방으로 들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690 자리만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처럼 돌파를 하지 않으면 홀딩에서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많이 당했고 초반에 많이 실패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자리 이렇게 막 떨어질 때 73 이렇게 떨어지면 항상 마음속에 오늘 진짜 한번 크게 나오겠다 하고 이게 계속 올라와도 이게 이렇게 떨어졌던 요 과정이 머릿속에 남아서 내가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데도 본전이 올 때까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그 본전이 돌파해도 다시 마이너스가 가도 오늘은 하방이니까 떨어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갑자기 자기가 마치 여태까지는 박스 이탈, 역배열 이런 자리 한다고 해놓고 올라와도 오늘 장세는 무조건 하방이니까 나는 들고 갈 거야 라고 들고 가다가 크게 망하죠. 그게 제가 그때 딱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다시는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꽂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해놓는 거죠. 690만 돌파 안 하면 하방으로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계속 올라와도 오늘 장세는 하방이니까 무조건 하방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맞출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한 계약 두 계약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만 돼도 한 계약이 100달러, 200달러 정도 되거든요. 5가 100달러니까. 그러면은 그 200달러를 다 날려버리고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박스는 여기에서 저 앞에 강의를 보세요. 앞에 강의를 보면 박스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점 연결하는 거, 횡보 구간에 만드는 거, 고점 연결해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선 그어놓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690 자리만 돌파하지 않으면 홀딩해서 갖고 가. 다만 690 돌파하면 조금 덜 먹더라도 정리해.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하방으로 가면 요 밑에 깨지는지 보고 안 깨지면 여기 부근에서 그냥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봐봐요. 요만큼만 보고 이게 박스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박스라고 한다는 거는 요 앞에서 보여줄게요. 여기 고점 연결하고 봐봐요. 고점 적당하게 연결하고 중간 자리 그리고 하단 자리,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지금 선 4개 그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거의 저점이고 첫 번째 이렇게 왔어요 한번.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때 고점이 어떻게 돼요? 박스라고 한다면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면 여기가 하단 자리에서의 상승에서 여기가 고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되는 이 선이 박스 자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거는 돌파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요만큼의 손절 걸어놓고 매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찍자마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팁을 드렸듯이 음봉이 몇 개 나오는 거 보고 조금 밀리는 걸 보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이 중간 자리, 이 하단 자리 여기까지 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내리면 이 선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요만큼을 박스로 이렇게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가 이익 실현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깨지면 이게 이탈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구정에서 이렇게 큰 박스가 하나 있고 중간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걸 볼게요.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뒤에서 이제 이게 오전장이라 이 정도인데 5호장 되면 여기에서 여기 폭이 20 정도 되는 박스가 나와요. 15에서 20. 그러면은 10만 돼도 박스가 100달러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박스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한번 횡보하는 걸 보고 지켜주고 반등 나온다면 고점이 여기잖아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요 하나를 봐야 돼. 요 앞에 요 삼각형 하나를 보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요 위에가 고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면 요렇게 박스가 되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에서 바로 박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삼각형 하나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박스가. 그리고 이 삼각형이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가야 박스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을 많이 연결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만 왔다고 박스 돌파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박스 돌파를 강하게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봉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본계약으로 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요만큼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15, 20까지 되거든요. 15 정도 되니까 이게 15면 3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요 하나만 봐도 봉이 큰데 그 20분 봉, 30분 봉 보기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커지거든요. 봉에 대해서 반등을 노려서 하기가. 그래서 1분 봉을 보고요. 두 번째, 틱 차트는 안 보는 이유가 알다시피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거 너무 초단타가 돼. 나도 모르게 틱 차트를 보고 하면 너무 초단타가 돼요. 그래서 뭐 어차피 1분짜리 정도도 빠른 편인데 그 밑으로 더 볼 필요는 없고 3분봉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방향성 매매를 할 때 만약 20분봉, 뭐 10분봉, 뭐 30분봉 이런 거 본다 그러면은 방향성 매매를 해야죠. 오늘은 하방이야. 그럼 시가 깨질 때부터 들어가서 시가 위로만 안 올라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좀 길게 볼 때 그러면 이렇게 100달러씩 잘라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나 200달러씩 잘라갈 거면 분봉으로 1분봉으로 보는 게 제일 잘 맞아서 1분봉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유로나 뭐 이제 다른 것들 잘 안 움직이는 애들은 뭐 한 5분봉, 10분봉 이런 것도 봅니다.
댓글로 좀 더 많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저번에도 그렇지만 이 댓글로 올라오는 것들은 Q&A로 계속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디테일하게 물어보세요. 이번에 물어본 내용도 보면 저번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 중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몇 계약을 하냐 이런 것도 제가 거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거든요. 이번 미션은 $1000, 2000달러 미션을, 뭐 $1000 미션을 할 때는 나스닥 한 계약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저번처럼 뭐 $10,000 미션을 하겠다, $10,000로 시작을 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 방송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자기가 만약에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뭐가 실수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거 질문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Q&A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질문은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시고, 요즘 구독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하장사였습니다.